세상을 바꾸는 힘.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각종 주사제에다 비아그라, 제2의 프로포폴, 또 성형시술 마취제까지 이 청와대가 구매한 약품들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죠. 외신들도 이 소식을 앞다퉈 보도하고 있다고 하니 그야말로 국제적 조롱거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국민연금공단이 수천억 원대의 손실을 무릅쓰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한 문제. 자, 최순실 게이트와 연관성이 제기되면서 검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잠시 후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의 윤소하 의원을 연결해서 관련 현안에 대한 의견 듣겠고요. 또 이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어제 체결과 함께 발효가 됐습니다만 이 국민 여론과 야당의 반발을 무릅쓰고 이 일본과 굉장히 민감한 협정을 체결하면서 그 후폭풍이 만만치 않은데요. 육군 대령 출신이시고 이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에 계신 박휘락 교수와 함께 이 문제도 짚어봅니다. 네, 이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정의당 윤소하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외신에서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비아그라를 대량 구입했다. 이런 기사가 참 연일 톱으로 나가고 있는데 의원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네, 한마디로요. 남북으로서 못 살겠습니다. 아하.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고 나서부터 해외에 계시는 많은 동포들이 한국 사람이라는 말하기가 부끄럽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뭐 온갖 부정과 비리도 모자라서 비아그라 구매로 세계적 가십거리가 되고 있으니까 솔직히 이걸 어떻게 하냐 좀 그렇고 있습니다. 하루라도요 빨리 제발 그 박근혜 대통령 그 자리에서 내려오시고 조기 대선을 치르는 것이 그나마 무너진 국민의 자존심 다시 세우는 첩경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하야 그리고 이제 이 과도내각 조기 대선 이게 지금 정의당의 프로세스인가요? 네네. 네, 자 이선우 청와대 의무실장이요 오늘 또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조목조목 이 약품들의 이 기능 또 이 효능에 대해서 이제 반박을 하면서요 의사로서 양심과 소신에 따라 구입한 것이다. 혹시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근데 반박 안 한 것이 더 좋았을 건데요. 아, 차라리 반박을 안 하는 게 더 좋았을 것이다. 어떤 대목 좀 문제라고 보세요? 그러니까요. 저는 진행자님께 한번 네네. 여쭙고 싶은데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게 자꾸 약이 너무 많이 나와서요. 좀 이제 헷갈리는 게 뭐냐면 다 써보지 못한 낯선 약이니까 잘 모르겠더라고요. 더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네. 자, 이 청와대의 의약품 구매 목록 말이에요. 네네. 이걸 이제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했죠. 네. 청와대가 고산병 치료제 1200정을 이미 구입해 놓고 네네. 비아그라를 또 따로 이제 364정을 이간에 이제 88정, 304정, 비아그라 정품 60정 이렇게 돼 있는데 고산병 치료제로 구매했다는 해명에 대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네네. 그럼 의원님은 청와대에서 왜 비아그라를 구입했고 또 왜 이런 해명을 내놓고 있다라고 보십니까? 아니 청와대 의무실장이 해명해서 그 비아그라와 그 88정을 고산병 예방약으로 구매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왜 별도의 고산병 약인 그 아스타졸을 구입했는지 의문이고요. 구입 시점도 아스타졸정과 비아그라 88정 모두 2015년 12월에 구입이 이루어졌거든요. 네. 그래서 청와대에서는 이것은 2016년 5월 그 아프리카 순방에 대비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아니 5개월 전에 필수약품도 아니 이런 종류의 약을 미리 구입해요? 이 부분은 아주 치밀하게 보좌도 잘하고 준비를 했는데 그런데 정작 세월호 참사 7시간에 왜 그렇게 엉성하게 대처했는지 묻고 싶고요. 그리고 그 케냐, 우간다, 에디오파, 이 수도 모두 고산병이 발병만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지 않다 이 말입니다. 네네. 청와대의 이런 해명은요. 스스로를 궁색하게 만드는 꼴이고 또 청와대는 그 태반주사, 마늘주사가 직원들의 피로회복 등을 위해 구매했다고는 하지만 그 전 청와대 이병석 주치 있으시잖아요. 네네.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요구했는데 의학적 효과가 증명 안 돼서 거절했다고 밝혔어요. 네네.
그 말을 바꿔서 생각하면 이런 비아그라하고 각종 약품, 태반주사, 마늘주사 모두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이 요구해서 구매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아니냐. 근데 저는 뭐 단지 비아그라는 아직도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네. 아니, 이 발기부전 치료제고 이 발기부전 용도 외에 판매하는 것은 이 불법은 아닌가요? 예, 청와대와 처방전선이 의료법 위반을 걸 수도 있는 것인데요. 네. 처방은 의사 판단에 의해서 해당 진료에 필요하다 하면 처방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네. 그것도요. 치료에 필요하지 않는 약품을 처방하면 문제가 되거든요. 네. 지금 나온 자료를 보면 청와대가 그 의무실에서 의약품을 구매한 자료이지 구매해서 실제 처방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자료는 지금 아니기 때문에 제가 네. 불법성 여부는 따지기는 좀 힘들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청와대 의무실이 진료 기록과 처방전을 내놓아라 이런 것인데 뭐 수사 받겠다고 하다가 뭐 수사도 안 받는다는데 네. 결국 또 숨기고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제 오늘 좀 뜨거운 이슈가요. 이 국회 보건복지위 소관기관 중 하나가 네네. 바로 국민연금공단이죠. 그렇습니다. 네. 지난해에 이 연금공단에서 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을 해서 네. 주주인데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그러니까 스스로 이 공단이 찬성을 했는데 공단이 이제 네네. 피해를 입은 거죠. 네네. 이 기사마다 손실액은 좀 차이가 나고요. 해명도 있긴 한데 네. 그럼 오늘 시점에서 좀 정확하게 국민연금공단이 얼마를 손해 본 겁니까? 그 합병 비율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액수의 차이가 납니다. 네. 그런데 실제 이제 1대 0.35라고 하면 이렇게 잘 못 알아먹는데요. 1대 0.35. 네. 예. 그러니까 삼성물산 지분을 갖고 있었던 국민연금 네. 그 주식의 가치를 실제의 3분의 1로 평가한 거죠. 그래서 1대 0.35로 하고 그런데 이제 고법의 결정만 봐도 1대 0.4로 봐야 된다. 그렇게 보면 581억 원이 손해고요. 581억 원. 연금공단 내부 그 평가에는 1대 0.46, 1,164억 원의 손해를 보고 네. 세계적인 의결 자문기구 ISS라고 있어요. 네네네. 여기에서는 1대 0.95라고 평가를 했는데 이렇게 보면 4,900억 손해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근데 또 이와 반면에 삼성에는 최소 이로 인해서 3,718억 원에서 최대 7,445억 원의 이득을 준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요. 그럼 최소 581억 원에서 네네. 크게는 뭐 5천억에 이르는 정도 규모. 네네네. 그 사이에 얼마인가가 손실이 났다 결국은. 네네네. 자, 이와 관련해서요. 지난 6월 달에 이미 의원님이 국회 업무 보고를 할 때 문영표 이사장에게 관련 의혹을 질의하시지 않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시 답변이 지금 오늘도 영상이 돌던데요. 시장 상황에 따라 판단한 것이다. 이 설득력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을 볼 때요. 시장 상황보다 명확하게 그 합병을 위해서 이익을 옹호하기 위한 판단에 가까운 것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자, 문영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이분 보건복지부 장관이셨잖아요. 네. 메르스 사태 때 장관이셨죠? 네. 자, 이 당시 문 이사장이요. 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맡고 있었는데 그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에게 전화 통화한 것을 기자들 앞에서 시인했어요. 그럼 이게 외압이 있었던 정황으로 보십니까? 아니, 저는 그 장관이 의결권 행사에 대해서 전문위원에게까지 그 전화를 한 것은 장관 입장에서는 매우 부담스러운 일 아니겠어요? 네. 근데 이것은 그 장관에 대한 또 다른 외부의 압력이 아니었다면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죠. 네, 납득하기 어렵다. 네. 자, 이번에 보면 뭐 안종범 전 수석, 또 뭐 김종 전 차관, 이번에 문영표 전 장관 다 전화들을 많이 돌리십니다. 자, 이 반면에요. 의결권 전문위원회를 열지 않은 이유는 뭐였는가? 아는 대로 성실하게 말하겠다. 즉답을 피했습니다. 네네. 전문위원회를 열지 않고 찬성표를 던지는 게 가능은 합니까? 절차상? 그 연금공단 측에서는 규정에 따라 내부 투자위에서 찬성 반대를 결정했다고 하는데 통상적으로요. 투자위원회가 찬성 반대하기 곤란한 사항이 있거든요. 그러면 주식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로 넘기는 겁니다. 투자위원회에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지금 문제가 없다는 것인데 이것은 그때 당시 난리가 난 중차대한 안건이었어요. 그래서 의결권 행사 자문기관에서 합병 반대를 공고했고 여러 시민단체에서 기자회견하고 하는데 합병 반대를 들끓고 있는 시점이었거든요.
그런데 국민연금 기금을 운영하는 관리자 입장에서 주식 의결권 행사 전문위 결정을 당연히 요청해야 되는데 네. 연금공단 내부 본부장, 실장, 팀장 이 투자에 찬성을 결정했다는 것은 그 목적과 의도성이 매우 의심스러운 상황이라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죠. 네, 결국 가장 결정적인 의혹이 바로 이 대목인데요. 그렇습니다. 예. 자, 이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에 삼성이 240억 원을 후원했습니다. 네, 또 네. 별도로 이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에게 말 구입비 등 지금 독일에서 이제 쓰여진 돈 35억 원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고요. 네네. 또 이 최 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운영을 한 한국 동계스포츠 영재센터에 네, 16억 원을 냈습니다. 네네. 이 중에 지금 11억 원이 사라져서 장시호 씨가 네네. 횡령 혐의로 지금 구속돼 있는 거고요. 네네. 자, 대가성이 있었다고 보세요? 이것이 이번 검찰에서 그 뇌물죄를 뺐잖아요. 네. 이것이 지금 핵심의 관건입니다. 아. 그래서 이 삼성에게 대가성의 부분으로 총 이제 51억이라고 이제 합산하면요. 네. 이렇게 봤을 때는 1억 원 이상이면 10년 이상 무기징역에 가까운 뇌물죄를 적용하면 그렇게 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연금 가입자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치면서 최순실 게이트 협력자가 된 것이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그러한 부분들이 다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았는가요? 그 전 네. 정황이나 이렇게 쭉 순서대로 보면 그렇게 볼 의도가 네. 충분히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 만약에 사실로 밝혀진다면 예. 결국은 이 5천억 원 가까운 돈을 이 공단은 퍼주고 네네. 그리고 최순실 일가가 300억 원 정도를 따로 받은 거고 네. 그러면 이제 삼성은 남은 장사를 한 건데 네네. 문제는 국민연금 이 기금은 2050년에 고갈될 위기라고 예. 기사에 나오니 그럼 연금을 받아야 할 국민들은 지금 피눈물을 흘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이것입니다. 수많은 지금 이와 같은 다른 비리 의혹이 있지만 이것은요. 우리 국민들의 어려운 생활 속에서 하는 그 주머니를 벌모로 매달 따박따박 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재벌의 이익을 챙겨주고 손해를 끼치는 부분에서 국민이 지금 더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네. 국민연금 기금의 주인은 누구예요? 가입자예요. 네. 그래서 500조가 넘는 그 국민연금의 기금은 국민들의 삶의 미래와 이렇게 직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원래 기금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해야 된다 그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런데 삼성과 최순실 일가에게 도움을 줬다는 의혹이 이렇게 밝혀진다면 보다 진짜 엄중한 책임과 처벌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문영표 전 장관 메르스 사태로 많이 문제를 빚었는데 네네. 퇴임하고 같은 해 12월에 바로 이 공단 이사장으로 간 거. 네. 이것도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지난해 38명의 생명을 나서 메르스 사태에 어떻게 보면 책임자잖아요. 네. 그래서 그 확산을 방치했다는 이유로 장관에서 불명예 퇴진했어요. 어떻게 보면. 네네, 맞습니다. 근데 직후에 산하기관 이사장으로 왔다는 이것은요, 사회적 책임성은 물론이고 최소한의 윤리성마저 내팽개친 그런 기가 막힌 일이죠.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의당의 윤소하 의원이었습니다. 네, 이 한일 군사 비밀 정보 보호 협정 어제 체결과 함께 발효가 됐습니다. 정부는 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고려할 때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설명이고요. 정부가 이 국민 여론과 야당의 반발을 무릅쓰고 일본과 이 민감한 협정을 체결한 것 후폭풍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자, 육군 대령 출신이시고요.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의 박휘락 교수를 연결해서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이게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이렇게 약자로 부르더군요. 어제 예. 체결과 함께 발효가 됐는데요. 그럼 어제부터 이 한국, 일본, 양국은 미국을 거치지 않고 군사기밀을 직접 이제 주고받게 된 겁니까? 예, 그렇죠. 그런데 이게 자꾸 이제 비밀자도 붙이고 해서 네. 그런데 국방부 현재 쓰는 명칭은 군사정보 보호협정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양국이 우리가 비밀을 주면 너도 그 정해진 절차에 의해서 비밀을 잘 관리해라. 그리고 너희들도 우리한테 주면 잘 관리할게.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죠. 네. 그럼 실제로 이제 뭘 공유할 건가 하는 건 그 다음 문제입니다. 네네. 쉽게 말하면 전화로 말하면 네. 전화선을 설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 전화선을 설치한 것으로 비유하셨군요. 예, 예. 자, 근데 이제 이 협정에 대해서 반발하는 쪽에서는요.
이 군사 주권을 팔아넘기는 것이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자 그럼 이 협상이라는 건 결국은 우리가 또 얻는 게 있기 때문에 이제 체결한 걸 테니까요. 우리가 얻을 이득은 무엇인가 이 부분을 좀 냉정하게 따지고 국민들에게 설득한다면 교수님 그 가치를 뭐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우선 뭐 군사 주권이라는 말 것은 말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건 뭐 전 세계적으로 각 나라끼리 다 하는 거고 네네. 우리나라도 뭐 32개의 이제 국가 또는 기관과 이런 협정 또는 약정을 하고 있거든요. 네. 사실은 뭐 어떤 국가가 정보를 교환할 필요가 있다면 그 서로가 관리할 수 있도록 약속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네. 또 뭐 아까 제가 통신선에 얘기했습니다마는 뭐 전화선은 양국 그 어떤 다른 국가를 다 설치하는 것이지 그게 또 전화선을 설치한다고 해서 뭐 통신의 어떤 권리를 뭐 이 팔아먹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네. 우선 뭐 당연히 이제 얻는 게 많이 있으니까 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정보거든요. 네. 이제 아시겠지만 우리는 이제 뭐 지금 레이더밖에 없고 그다음에 항공사진, 그다음에 신호정보, 그다음에 인간정보 이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상당한 5개가 되는 위성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게 레이더도 일본은 바다를 통해서 북한하고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사실 저쪽 한경도 무수단이라든지 이런 데 있는 것은 일본이 훨씬 탐지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산이 있기 때문에 네. 각도를 높여야 되는데 비해서 일본은 앞에는 바다니까 각도를 그렇게 안 높여도 멀리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우리한테 이제 필요한 거죠. 네네. 자, 그런데 이제 이 시점과 지금 절차도 좀 문제가 되고 있어요. MB정부 말 2012년에 추진되다가 밀실 협상 아니냐 여론이 나빠져서 이걸 이제 미뤘는데 갑자기 이제 재추진 발표가 나온 지 27일 만에 속전속결로 이루어졌고요. 지금 국정이 거의 뭐 마비다, 공백이다, 혼란이다 이런 상황이라서 지금 꼭 해야 했는가 이런 질문들이 나오는데 그만큼 좀 절박감이 있었습니까? 예, 그렇죠. 사실은 뭐 이 군사정보보호협정은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부터 우리가 좀 일본하고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이제 우리 한국과 일본은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간접적인 동맹 관계에 있고요. 네. 또 이제 같은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죠? 협력의 필요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 감정을 고려해서 아무도 이제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했는데 2010년에 이제 천안함과 연평도 사태가 있고 나서 중국이 우리를 지원해 줄 줄 알았는데 전혀 지원 안 해주니까 네. 큰일 났다. 그럼 일본하고 협력을 좀 더 강화해야 되겠다. 이렇게 추진을 했고요. 네. 하다가 사실은 이제 야당과 이제 시민단체에서 반대를 해서 사실 뭐 아시지만 체결 1시간 전에 수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네. 그만큼 사실은 계속적으로 이제 여론을 수렴해 왔던 거죠. 근데 지금 더 이상 미칠 수가 없다. 지금 뭐 북한이 이제 핵 미사일 개발했을 뿐만 아니라 그걸 표준화, 규격화했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언제 이제 북한이 핵 미사일을 쏠지도 모르는데 사실은 우리 정보 사각지대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거를 일본을 통해서 좀 보완해야 되겠다 이런 필요성이 컸습니다. 근데 미루다 보니까 현재 상황이 이 상황하고 공교롭게 뭐 이렇게 돼버려서 좀 국민들 보는 입장에서는 조금 이게 일부러 이 시기를 골랐나 이런 오해가 있을 수는 그렇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어제도 이게 조인식이요. 그렇게 이 모양새가 좋지 않았던 것이 이 국방부 출입 기자들이 취재를 거부하는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자, 조인식도 이 비공개로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또 담당 홍보 과장이었나요? 이 사진도 주지 마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러니까 또 졸속 또 밀실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이거 좀 이렇게 좀 터놓고 공개하고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과 절차 이건 좀 아쉬움이 있다는 생각 안 하십니까? 근데 매번 뭐 사실 이제 상투적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네네. 사실 이거는 뭐 제가 그래도 썼습니다만 논란거리가 될 사항이 사실은 아닙니다. 네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슨 군사 주권을 파는 것도 아니고 정보 교환이 필요하고 정보 교환을 통해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상황인데 사실은 다수의 국민들은 찬성을 하는데 일부가 계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에 네. 이게 나라 안보를 위해서는 조금 이제 그런 불협화음이라 그럴까요? 그런 게 있더라도 빨리 좀 체결을 해야 되겠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국민들이 일부 반대가 있다 계속 미루다가 진짜 핵미사일을 쐈는데 네네. 우리가 제대로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서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입게 되면 그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따라서 그런 국민들의 입장도 충분히 있습니다만 우리 국방부 입장에서 한번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국방부에 있는 국방장관 비롯해서 고시도 다 우리 국민의 자제 아닙니까? 그죠? 네네. 그분들이 일부러 뭐 이렇게 나쁜 짓을 할 리가 있겠습니까? 국민들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일부 반대하더라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희도 조금 시간이 네. 지나면 이게 옳다는 걸 알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많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네, 교수님 그래서 이 어떤 대목들이 전체적인 문제보다도 지금 이제 몇 네. 가지 우려들이 있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본의 정보 자산이 우리보다 우수하고 유능하고 뛰어나고 우리는 그것보다는 좀 못하기 때문에 정보를 이렇게 교류하다 보면 우리가 스스로의 정보력을 강화시키지 못하고 일본에 좀 의존하게 되는 현상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우려는 없나요? 그건 그거는 좀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네. 그건 아닙니다. 사실은 한번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네.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항공 사진을 찍고 감청을 하고 탈북자를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그다음 그린파인 레이더로 정보를 수집합니다. 그죠? 네. 근데 일본은 인공위성을 통해서 수집하고 그다음 바닷가에 있는 그 엑스밴드 레이더로 수집하고 그다음에 조기 경보기로 수집하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수집하는 수단이 다르기 때문에 상호 보완 관계가 큰 거죠. 네. 그럼 우리가 이제 이런 여러 가지를 다 갖추려면 많은 돈이 들지 않습니까? 네. 그죠? 근데 우리는 사실은 이제 우선 패트리어트 미사일도 빨리 더 개량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킬체인 하기 위한 능력도 보완해야 되고 이제 해야 될 것은 많고 돈은 제한되어 있으니까 정보는 일단 일본이나 미국도 지금 좀 도움 받고 있습니다만 일본의 도움을 받아서 조금 이제 그렇게 중단을 하고 그 돈은 일단 이제 미사일 요격이라든지 선제 타격이라든지 이런 더욱더 이제 필요한 부분에 투자하자 이런 계산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도움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신 개념이 다른 관점으로 보면 그게 의존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거죠. 일본의 자본력을 우리 정보에 끌어들이고 우리는 거기에 돈을 써야 마땅하지만 다른 게 더 급하니까 다른 데 돈을 써야 되는 거잖아요. 국방비 예산은 제한이 있는 거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교수님. 요거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면 지금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독도 분쟁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일본이 독도는 일본 땅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교과서에 받고 있는 상황인데 군사적인 문제에서 만에 하나 독도에서 뭔가 문제가 터진다면 지금 우선 정보보호 협정이긴 하지만 군사적 동맹이 가능한 건가요? 그건 아니죠. 사실은 미국하고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또 현재 동맹 관계지만 전쟁을 해야 할 일이 있으면 싸워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미국하고야 그와 당장 마찬가지로, 영토 분쟁은 없죠. 마찬가지로 어떤 네. 관계가 되어 있든가 독도에서 분쟁이 벌어졌다. 그러면 지금 일본하고 동맹 관계도 아니지만 군사 정보 보호 협정 있고 없고 하는 아무 상관이 없죠. 네. 우리는 바로 일본하고 우리 땅을 지키기 위해서 가용한 수단 모두 동원하는 것이고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보가 자동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해서 주고 선택해서 받기 때문에 이 협정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독도하고 분쟁이 붙었는데도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네. 대결을 못한다. 이건 너무 정광부회죠. 알겠습니다. 교수님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의 박휘락 교수였습니다. 1644 대리운전 1644 불러보자 꽃배달도 1644 전국 꽃배달 배송비 포함 3단 환 54,000원부터 3단 환 54,000원부터 1644 꽃배달 1644 대리운전 1644 올뉴 제규어 F페이스 탄생. 제규어의 스포츠카 F타입 DNA를 그대로 물려받은 가장 제규어다운 SUV. SUV가 표현하는 스포츠 드라이빙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제규어 단 하나의 퍼포먼스 SUV 올뉴 제규어 F페이스. 당신의 인터넷이 과거의 속도에 멈춰 있다면 이제 SK로 움직이세요. SK 브로드밴드가 만든 10배 빠른 기가 인터넷. 누가 만들었는지가 기가의 퀄리티를 보여주니까. 인터넷은 기가는 SK. SK 브로드밴드 기가 인터넷. 한국GM KMAC 2016 한국산업의 고객 만족도 경차 부문 2년 연속 1위. 미리 만나는 쉐보레 크리스마스. 스파크 구매 시 최대 120만 원 할인 또는 최신형 김치 냉장고를. 대세는 스파크지. 콤보 할부 및 할부원금 500만 원 이상 시 11월 한 달간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3부는 여기까지고요. 4부로 이어갑니다.